CEO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썰프남. 자, 오늘도 여러분들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잘게 썰어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말씀 전해주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의 최도열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셨습니까.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뭐 이 명태균 사건을 이것을 지금 뭐 이 중앙지검으로 어저께 왔잖아요.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첩하겠다 그랬어요. 그랬더니 뭐 또 이 정치권에서는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. 특검 상정하겠다. 뭐 이러면서 지금 정말 사회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, 또 이게 계엄을 한 게 이 황금폰이 터지려고 하니까 이걸 계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, 지금 이게 아주 핫합니다.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. 자,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. 이 공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문제와 명태균 씨의 개입 의혹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주요 쟁점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공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당내부 공천 절차가 공식 규정보다 비공식적인 합의와 또 내부 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의존됐다는 지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됐다, 이런 얘기예요.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 있다, 이런 얘기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공천에는 늘 비리가 따르고 정도의 차이만 있지, 이 소위 말한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. 지금은 명태균의 공천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약간 허무맹랑하다. 바꿔 얘기하면 그 명태균이가 조금 관여한 거는 사실인지 몰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과시형 망상에 불과할 겁니다. 왜냐하면 공천은 저는 공천도 신청해보고 공천 심사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제가 공천을 받아도 보고 공천 심사도 해봤기, 당의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 공천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고, 실제로 이 공천에 문제가 있다면 소위 말한 국민의힘의 한동훈,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, 여기 문제가 있지,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거는 지금 소위 말한 김영선의 고건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녹음 파일도 나오고 했으니까. 그거는 그 정도 가지고는 공천에 관여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런데 김영선의 공천 개입 내가 좀 어떻게 좀 잘 봐주라 그러는데 당에서 말을 안 듣네, 뭐 이런 이제 녹음 파일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세상을 또 한번 뒤집어 놓은 건데,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김영선의 한 건이라고 하셨는데, 지금 이 황금폰이 오픈되면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오세훈 서울시장, 뭐 홍준표 저기 대구시장 뭐 지금 뭐 다 걸려 있다, 뭐 엄청날 것이다, 이렇게 지금 파장이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국회의원 출마도 해보고 내가 뭐 2등만 2번을 하고 내가 낙선하고 저는 대학으로 돌아왔는데 선거 때 되면 별의별 놈 다 찾아옵니다. 별의별 사람 다 찾아와요. 왜? 무속인도 찾아오고, 그렇죠. 뭐 지역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 내가 뭐 공천에 누구랑 안다,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. 김영선은 윤 대통령하고 서울대 동기생 친구입니다.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조금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. 그 정도 가지고 친구 좀 잘 봐줘라, 이랬던 얘기죠. 뭐 그렇게 왜냐하면 김영선이가 이미 사선을 했고, 그러니까 뭐 좀 좋게 말했을 정도지. 그것 가지고 이미 검찰 수사팀에서 몇 차례 했습니다. 어떻게 했느냐,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, 중앙당사, 경남도청,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61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, 그 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등 10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, 또 그 다음에 명 씨에게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하고, 그 다음에 김영선을 추가 기소했기 때문에 더 나올 게 없습니다. 더 나올 게 없어요. 그리고 아니 뭐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
정치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가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미미할 때 특검을 해야 되지. 지금 뭐 별 것도 없는데 벼락 한 마리 날뛴다고 해서 불질러 보면 되겠습니까? 아이, 그건 특검까지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. 벼룩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을 태울 수는 태우면 안 없다. 되죠. 그럼 명태균을 지금 벼룩으로 보시는 건데, 네. 자 그러면은 지금 명태균이가 그런 얘기, 내가 구속되면 이 정권은 한 달 안에 무너진다 이러면서 들어갔어요. 그거는 그야말로 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. 아, 웃기는 이야기. 지가 뭔데요? 지가 뭔데? 공천에 그 정도 관여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제 원장님이 보시는 거는 그 대통령은 이제 그 공천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친구 한번 좀 잘 봐줘라라고 얘기한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다. 이런 아니, 그게 견해시잖아요. 아니고 우리가 공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사를 추천하는 거하고, 네. 예, 저 사람이 좋다 이렇게 추천하는 거하고, 네, 또 해주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. 네, 예,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봤을 때 대통령이 그 사람이 검찰총장을 했는 사람이고 이런데 아마 추천 정도를 해줬는 거 아니겠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김영선을 꼭 줘야 할 일이 없잖아요. 예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민주당에서 너무 확대가 특검하자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라가 건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느 정권이 29번 탄핵한 게 없습니다. 지금까지 건국해가지고 아마 몇십 년, 건 7, 80년, 70년 이래 돼도 탄핵이 아마 20년 차례밖에 없었을 텐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 민주당에서 29번 고위직을 탄핵했잖아요. 그렇지만 또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25번 거부권을 행사한 적도 없었다. 이런 아니, 얘기거든요.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. 탄핵을 하니까 거부하는 거지요. 도둑이 들어와서 고함 질렀는 게 뭔 죄가 됩니까? 그거는 순서가 거부권을 하니까 이제는 탄핵으로 간다라고 지금 이런 순서인데. 탄핵을 하니까 거부권이 행사되어 있는 거죠. 아하, 그건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시각이 다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만, 네. 탄핵을 하니까 거부권을 하는 거지 대통령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한 건 단 한 건도 없죠. 어차피 제2요구권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대통령한테 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것까지 자기의 공약도 거부를 하는 것, 뭐 간호사법이나 양곡법이나 뭐 이런 것들의 문제인데. 그거는 원래는 이야기할 때 네. 대통령이 내가 공약했지만 잘못됐다고 하면 더 좋지만 그래 안 합니다. 안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렇죠. 잘 안 하죠. 그렇게. FDA 건은 소위 말하는 이 노무현 때 FDA가 했잖아요. 네. 예, 하면서 그 다음에 FDA 하고 할 때 서로 당만 바뀌면 반대입니다. 예. 그러니까. 그러면 당이 바뀌었을 때 FDA 거를 반대할 때는 어제는 이래 생각했는데 내가 돌아서 보니까 잘못되었더라 하고 한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FDA가 저 소위 말하는 여야가 돌아가면서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단 한 명도 FDA에 내가 지난번에는 반대했는데 이래서 이번에 찬성한다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네. 예,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 때 급해가지고 했던 그 약속을 네.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.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뭐냐면 노무현이 문재인 대통령이 네. 한 번도 30가지 공약 중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문재인이 만들어낸 그 나라에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예. 다른 측면에서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였군요. 예. 네, 그렇습니다. 다시 명태균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요. 이게 뭐 불법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 눈가기를 가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. 이 여론조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말은 맞지요. 네. 그런데 여론조사를 오도하는 거는 여야 정치인 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예, 제가 뭐
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네. 여론조사를 호도하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. 네. 왜 그러냐? 여론조사를 맡길 때 돈 주는 사람 쪽으로 유리하게 여론조사 발표해 줍니다. 네네. 안 그러면 여론조사를 맡기질 않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호도했다. 그거는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내가 여론조사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지요. 네. 예. 그렇군요. 여론조사가 상대에게 그 선전하기 위해서 좀 유리한 쪽으로 자기하고 가까운 쪽에 여론조사를 우선 맡기고 맡기는 사람은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면 여기서 준 번호에 돌립니다. 그러면 여기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건 잘못된 여론조사고 그거는 정확한 여론조사가 아닌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다가는 잘못된 어떤 그 여론의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? 여론조사를 그래 맡기가지고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그렇게 여론조사 기관하고 약간 썸씽이 있는 거는 다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 다 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? 정치인이라는 게 약간 위선적인 부분이 필요성으로 있는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.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그 여야가 잘 지낼 때도 많습니다. 네네네. 딱 뭐냐 TV 카메라만 들어오면 싸웁니다. 네. TV 카메라만 들어오면 싸웁니다. 네. 여야가 갈라먹기 자기들 인건비 올리고 자기들 돈 올리는 데는 여야 합치합니다. 예.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뭐 정치인 치고 정말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썩 드문 것 같습니다. 네. 예.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기보다는 좀 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,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당내부의 공천 절차의 개선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여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네. 공천 심의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법률적 조치는 너무너무 잘 돼가 있습니다. 그걸 안 지켜서 문제는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지. 네.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네.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나 그다음에 군의 참모총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사한 줄 압니까? 그래 네. 못합니다. 예. 맞아요. 네.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무총리가 자기 방에 쓰는 수석들이나 이런 걸 국무총리가 임명할 것 같죠? 그렇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대표라고 자기 마음대로 임명 다 못합니다. 그리고 경찰청장이 경찰의 승진에 대해서 자기가 다 할 것 같죠? 안 그렇습니다. 네. 누울이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여기 소위 말한 대통령실에서 몇 프로, 그 다음에 몇 프로,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룰이 있습니다. 네. 그런 것처럼 참 군의 장군들 승진할 때 그러니까 승진심사위원장은 누구냐? 군의 참모차장입니다. 네. 그렇지만 참모차장이 총장의 지시를 안 받고 가서 승진심사하는 놈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. 예, 말은 심사위원장이 다 하지만 그래 합니다. 네. 예, 그러니까 네. 공천심사는 제가 YS를 김영삼 전 총재를 모시고 전국 청년 대표를 하면서 이래 보면 공천 때 되면 공천 떨어진 사람이 휘발유통 들고 집에 찾아옵니다. 칼 가지고 옵니다. 생명이 자기 인생이 걸리기 때문에. 네. 그렇기 때문에 공천은 원천적으로 어디까지가 잘못이냐 참 따지기 어렵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째 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너무 횡포를 부렸고 네.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째 보면 공천에 있어서 건국 이래 제일 학살을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. 네. 그 누구누구 되라 하면 내가 아마 다 될 수 있을 겁니다, 아마. 예. 그리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 국회 사무총장을 했던 어느 총장이 네네네. 뭐 이렇게 이재명은 소위 말한 국민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무신 불입이다.
서기가 어려울 거다.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. 제가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천에 관해서는 그 시대마다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. 그래도 어떤 법률적으로 그리고 당의 공천은 공천심사위원장이 다 하느냐? 그렇지 아니죠. 않습니다. 그것도 아닌데. 그거는 밑에서 실무에서 조사해가지고 왔는 걸 가지고 그날 회의 부처가 하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크게 작용한다. 이렇게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.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이 제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데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.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일 뿐이다. 예,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각성해야 될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공천은 공적인 추천입니다. 공적인 추천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추천 제도인데 이것이 망가지는 그러한 사태는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. CEO 뉴스에서 전해드린 썰프난 오늘은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 오늘 최대열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